자, 그래서 문제풀이 해설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친구들 10문제를 풀 건데 일단은 21번, 그 다음에 어법 문제 29번, 그리고 빈칸 완성 31부터 34까지를 앞에 21번과 같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논리 구조가 똑같으니까요. 어법 풀고요. 그 다음에 순서 배열 2문제, 그리고 밑에서 문장 삽입 2문제 총 10개를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 문제를 풀 때마다 좀 포인트들을 집어줘가지고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 볼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자, 가겠습니다. 당연히 시험지는 있는 상태에서 보셔야 되고요. 알겠죠? 보겠습니다. 밑주름이와 빈칸 완성인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 3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빈칸에 뭐를 넣어야 될까에 대한 뭐가 되겠네? 명확한 타겟팅. 빈칸에 이걸 넣어야겠군. 이런 생각이 드시면 문제 풀기가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인데 요것은 21번 문제와 33번 문제와 겹치는 건데 밑줄과 빈칸 문장에 부정어나 부정 표현이 있으면 요거를 체크하는 게 무조건 중요하다. 왜냐면 다 이해했어. 그걸 다 이해했는데 노나 낫이 있으면 뜻이 반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해하고도 반대 정답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거를 처리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 이거는 늘상 반복되는 패턴이기 때문에 수능에 또 나올 가능성이 아주 크다. 알겠습니까? 마지막입니다. 제발 좀 단서를 지문 안에서 찾으려고 노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5문제가 공교롭게 전부 다 이 패턴으로 풀리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았고요. 제발 좀 단서의 객관화를 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 3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요. 21번인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 밑줄이 여기 있으니까 일단 읽고 시작합시다. 그런데 봐봐. 여기를 일단 빈칸처럼 인식을 한 상태에서 시작을 하자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해석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당황하지 말고 그냥 빈칸 처리하세요. 알겠습니까? 이 필라소퍼인 나겔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뭐가 없대? View from nowhere라는 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그냥 넘어가시는 게 아니라 no를 착 체크한 상태에서 넘어가자고요. no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라고. 알겠습니까? 제발 좀. 그러면 여기에 있는 상태에서 이 말이 무엇인지를 찾으면 되겠구나. 한번 처음부터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세계에 대한 우리의 관점, 세계관이라는 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한테 뭐로부터요?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순수하고 객관적인 형태로요. 됐습니까? 그럼 세계관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형태가 아니구나. 이것은 형성되는데 우리의 멘탈 어빌리티에 의해서 형성이 됩니다. 잠깐만 친구들, 그러면 잠깐만요. 일단 봐봐. 퓨어하고 그 다음에 오브젝티브한 형태로 형성되는 빨간색 할게요. 미안해. 이거를 퓨어하고 오브젝티브한 형태가 아니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세계관이라는 것은 뭐에 의해서 형성된다? 그래요. 우리의 멘탈 어빌리티에 의해서 형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공유된 문화적인 관점이고요. 독특한 우리의 가치나 믿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친구들? 어렵지가 않지요. 그 다음에 This is not to say 그렇다라고 해서 reality,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밖에 현실이 없는 것은 또 아닙니다. 그리고 that 병렬이고요. 지금 세상이라는 게 완전 환상이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실제에 대한 우리의 버전은 정확히 뭐냐면 우리의 버전이지 not the version, 바로 그 버전은 아니라는 겁니다. 잠깐만 친구들이요. 우리의 버전이에요. 우리의 버전. 그럼 얘 뭐가 되겠습니까? 뭐가 아니라 not the version, 그 버전. 너도 알고 나도 아는 바로 누구나 알 수 있는 그 버전이 아니라 우리의 버전이라고요. There is no single, 그러니까 하나의 universal, 보편적인 권위적인 버전은 없다고요. 그러니까 얘가 초록 색깔 친구입니까? 빨간 색깔 친구입니까? 친구들. 당연히 빨간 색깔 친구죠. 이렇게요. 이렇게요. 됐습니까? 이게 말이 되는 이런 버전은 없다고요. 뭐를 제외하고요? 이론적인 어떤 구상을 제외하고는 이런 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오직 어떻게 보냐면 it appears to us, 우리에게 보여지는 대로 본대요. 뭐가 아니라 not it truly is 아닙니까? 무슨 색이야? not 빨간색, no 빨간색, not 빨간색. 진정으로 그 있는 그대로 보지 않는다고요. 왜냐면 as it truly is는 없기 때문이지요. 그럼 뭐 찾아야 돼, 친구들? 이 빨간 색깔을 그대로 넣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 그대로인 거, 그 다음에 유니버설한 거, 바로 그 버전, 객관적인 퓨어한 형태, 요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푸시면 끝이라고요. 알겠습니까? 더 읽을 것도 없고요.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여기에 있는 노를 잘 처리할 수가 있어야지만 뭐 할 수 있다? 문제를 헷갈리지 않게 반대로 풀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세계관은 우리의 멘탈에서 오는 거야. 됐습니까? 우리의 관점에서. 뭐가 아니라 유니버설한 거, 싱글한 게 아니라. 됐습니까? 보편적인 거,
를 고르는 것이지 지금 문제는 뭐가 아니라 요거는 뭐가 아니다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것이다. 요거죠. 됐습니까? 헷갈리지 않게끔. 첫 번째 인식하는 건데 리얼리티를 인식하는 겁니다. 뭐로요? 주관적인 관점으로요. 요것은 반대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세계관인 것이고요. 본문은 이런 관점은 없는 거니까 싱글한 관점, 객관적인 관점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그대로의 관점, 이거죠. 1번은 반대말이고요. 그 다음에 가치 있는 관점인데 대부분의 사람들 나온 적 없고요. 그 다음에 특정한 방식인데 매우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나온 적이 없고요. 그 다음에 크리티컬한 통찰력 없지 않습니까? 편견이 없고 객관적인 관점 되겠습니다. 맞나요? 그렇죠. 오브젝티브한 펌이고요. 있는 그대로고요. 실제 그대로 아니겠습니까? 이런 형태. 그러니까 답은 5번 이렇게 찍으시면 끝이야. 됐습니까?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두 가지입니다. 노를 못 잡았거나 아니면 해석 자체가 안 됐다. 구문과 어휘의 문제이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31번이야. 나는 조금 이해가 안 되긴 했어요. 이게 정답률이 얼마냐? 37%예요. 그 정도까지 아닌 것 같거든? 근데 이유가 뭔지를 한번 풀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문제 자체는 가보세요. 일단 연결사 어디 있습니까? 찾아봐. for example. 끝났어. 주제. 그 다음에 어디 있습니까? moreover. 여기 있죠. 그러니까 최소한 뭐는 할 수 있냐면 이 부분이 주제가 되겠구나. 그 다음에 but 같은 게 없으니까 흐름은 그대로 쭉쭉 이어지겠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중후반에 있으면 먼저 읽고 시작하기 편할 거라고요. 알겠습니까? 먼저 읽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타겟팅의 과정 되겠고요. 가볼게요. 태블릿과 자, with A, B 구문인데요. 태블릿과 셀폰이요. 능가하면서 개인적인 컴퓨터를 능가하면서 뭐 해서요? 인터넷 사용해서요. 그 다음에 슬림한 디지털 디바이스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이런 디바이스가 담지 않았대요. 뭐를? 룸 크기의 메인 프레임을요. 그리고 거대한 데스크탑 컴퓨터 이전 시대에 그런 것들을 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뭐처럼 보이냐면 컴퓨터 아티스트들이 최종적으로 빈칸인 것처럼 보인대요. 잘 봐 친구들. 그러면 이 컴퓨터 아티스트들에 대한 속성을 묻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일단은 빈칸을 타겟팅 하시면요. 이 CA에 대한 속성이 무엇인지를 보면 끝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목숨 걸고 읽으셔야 돼요. 가볼게요. 잠깐만, 근데 이거 보여? 잠깐만. 이것도 해설인데. 요거. 보이십니까? 이것도 어휘력이야. 현재. 현대의 이거 아니겠습니까? 현대 어린 그 작가들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who employ 사용하는 건데요. 이것도요. 이거를 유주로 볼 수 있어야 돼. 어휘의 깊이. 항상 고용하다가 아니라 이용하다. 디지털 기술. 갈게.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는 그 현대의 작가들 되겠습니다. 그들의 이 관행에서요. 거의 make reference to 뭐가 되냐면 이것을 언급하다가 되겠습니다. 컴퓨터를 거의 언급하지 않습니다. 컴퓨터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웨이드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인가 봐. 뭐 하느냐면 사용하는 거야. 단어 프로세싱 프로그램을요. 그 다음에 잉크제트 프린터를 사용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도요. does not call himself 그 스스로를 컴퓨터 아티스트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more over 나오니까 똑같은 얘기 또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내용만 다르지. 크리틱스인데 그의 작품을 갖다가 여기 어드마이어하는 크리틱스는요. little concerned니까 관심이 없대요. 그의 사용에 컴퓨터를 사용하는 거에 little concerned하다고 합니다. 어디에서요? 아트 메이킹 프로세스에서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잠깐만 여기까지만 읽을게 일단. 그러니까 친구들아 이 현대 아티스트들은 지금 어떤 거예요? 얘네들 컴퓨터 안 써요? 안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 없다 이런 느낌 되잖아요. 없다, 안 쓴다, 부르지 않는다, 자기를 컴퓨터를 쓴다고 하지 않는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 느낌을 가지고 보기를 보시면 되겠죠. 가볼까요? 1번 awake 깨어있는, influential 영향력이 있는, distinct 독특한, troublesome 뭔가 성가신 문제가 있는, 멸종된 뭐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5번이 될 수밖에 없겠죠. 명확하지 않습니까 친구들? 컴퓨터를 언급하지 않고요. 컴퓨터 아티스트라고 부르지 않고요. 컴퓨터 쓰는 거 관심 없다고요. 안 쓰겠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친구들 신기한 게 1번, 2번을 고른 친구들이 거의 40% 이상인 거야. 왜 그런지 봤더니 봐봐. 읽어볼게. This is marked contrast. 이것은 뚜렷한 대조인데요. 자, 보세요, 친구들. 여기를 보라색으로 하겠습니다. 3 decades ago로 동그라미 쳐보세요. 네모. 30년 전.
쌤이 독인사랑 실무에서 그렇게 강조하는 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요. 시간상의 대조입니다. 근데 요거는 연결사 없이, 그러니까 벗이 없이 과거와 현재를 갖다가 뭐 함으로써 대조함으로써 역접의 느낌을 주는 거란 말이야. 됐습니까? 잘 봐봐. 근데 30년 전은 얘는 이미 아니야. 일단 여기는 그냥 30년 전이고. 됐습니까? 아무튼 이때는 아티스트인데요. 뭐 할 때냐면 이용하는 건데, 잠깐만요. 이용하는 건데 컴퓨터를 이용하는 그 애들이요. 라벨 붙었대요. 얘네들에 의해서 컴퓨터 아티스트로 이름 붙었을 때가 30년 전이야. 됐습니까? 30년 전에는요. 이렇게 컴퓨터 이름을 붙였다고. 됐습니까? 라벨 붙였다고요. 근데 다시 한번 뭘로 넘어옵니까? 현재 세대에서는 그러면 여기는 의미가 있어? 없어? 없지 않습니까? 과거일 뿐이야. 잠깐 좀 쓸데없는 문장이 들어갔을 것 뿐입니다. 알겠죠? 시간상의 대조야. 과거에는 컴퓨터 썼지. 라벨 붙였지. 현재에는요. 컴퓨터 혹은 더 적절하게는요. The laptop. 랩탑이라는 것이 하나에 불과하다. 이런 뜻이겠죠. 모음에서 통합되고 들고 다닐 수 있는 그 기술의 모음의 하나이다. 이런 느낌이에요. 됐습니까? 이게 연결시켜주는데 사회적 워킹 라이프를 연결시켜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주제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근데 여기서 시간상의 대조 부분에서 뭔가 띵한 것 같아. 뭔가 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깨어있는 거지. 영향력이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선생님 개인적으로는요. 됐습니까? 그래가지고 1, 2번에 대한 오답 보기가 높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됐습니까? 그래요. 그런데 현재 시대에서는 컴퓨터, 랩탑이라는 것은요. 그냥 이렇게 모음, 통합된 들고 다닐 수 있는 기술들의 모음의 하나에 불과하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는 게 맞다고요. 알겠습니까? 그래요. 두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요거는 초중반에 있으니까 먼저 빈칸을 읽지 않고 처음부터 읽고 내려올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연결사를 보니까 또한 어디 있습니까? 어머나 세상에. For example. 그 다음에 위에 문장이 빈칸 바로 다음 문장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이 중요하겠다는 느낌이 빡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되십니까, 친구들? 이 상태에서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틱인데 어떤 크리틱이냐면요. 비평가 되겠죠? 어머나 세상에 뭐야? 문학에 쓰는 건데 뭐로부터요? 아무튼 이런 관점으로부터 쓰는 이 비평가는요. 반드시 처음에 가까운 그리고 careful한 리더여야 합니다. 조사하는 건데 모든 요소들을요. 어떤 요소야? 텍스트에 있는 요소들을요. 개별적으로. 그리고 질문한대요. 뭐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들이 한데 모여가지고 작품을 만들게 되었는지를 갖다가 질문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그렇구나. 크리틱의 특성을 갖다가 말해주는 글인갑다. 그 다음에 그러한 리더, 얘 아니겠습니까?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면 일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사람들인데 뭐 알겠어요? 성취한대. 무엇을? 그 작품에 대한 이해를 성취합니다. 끝났죠? 봐봐. 그러니까 크리틱이 잠깐만 타겟팅을 할게요. 타겟팅. 크리틱이 작품을 이해하는 방식이지. by ing 형태일 거니까. 됐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by ing 맞나? 그렇군요. 끝났어요. 가보겠습니다. instead of니까 요거는 필요가 없죠. 뭐뭐 대신에니까. 그러니까 슬쩍 읽어. 역사적인 기간, 작가의 전기, 문학 스타일, 문체 스타일 이런 것들 대신에 그녀는 접근할 거야. 텍스트를 뭐를 가지고? 가정을 가지고요. 어떤 가정이냐면 self-contained entity입니다. 나왔던 적 있는 단어고요. 모르면 넘어가야 돼. 알겠습니까? 근데 self 느낌이 와요. self 뭐 어떤 실체야. 그 다음에 that 이하가 뭐 되어 있습니까? 지금 병렬 아닌가? 그죠? assume that이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녀가 찾고 있는 거야. 뭐를요? 지배적인 원칙을. 이게 뭐 하는 거냐면 텍스트가 드러내도록 하는 거야. 무엇을? 자기 스스로. 끝났죠? 그러니까 얘 뜻을 몰라도요. 얘랑 똑같은 말이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왜? self is self니까. 똑같은 거 알겠죠? 그러니까 넣으면 돼요. 자기 만족적인 실체. 자기 스스로를 드러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 읽고요. For example 보면요.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이해를 했으니까. 이해를 못하면 계속 읽으셔야 되고요. 됐습니까? 볼까? correspondence 서신 편지 말고 유사성. 관련성. 관련성인데 뭐 사이의 관련성이냐면 등장인물들 사이에 뭐 여기에 있는 이야기 여기에 그 다음에 and, between A and B니까 사람들 사이, 이 캐릭터와 사람들 사이의 관련성이 재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하지만 포멀리스트들한테는요.
less A than B니까 여기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 이야기가 의미를 만드는지를 이해하는 거에 대해서는 덜 관련이 있고요. 뭐보다? 뭐가 관련이 있다는 거야? 다른 종류의 어떤 정보가 관련이 있는데 이것이 이야기가 자신 내에서, 그것 스스로 내에서 담고 있는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아무리 대충 해석을 해도요. 느낌은 오죠. 아, 똑같은 게 지금 반복되는구나. contain within itself. 된 이하가 사실상 but 이하니까 여기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과 가장 비슷한 것을 고르시면 된다고 됐습니까? 가볼까요? 1번 putting himself or herself. 그나 그녀 스스로를 갖다 어디다 놓는 거냐면 both inside and outside가 아니죠. 어디가 이상합니까? outside가 이상하지 않는다며. 중간 지점이 아니라 inside로 간다고요. 안녕이고요. 역사적인 실체 없지 않습니까? 안녕이고요. looking inside 괜찮죠? 뭐가 아니라 outside나 beyond가 아니라 괜찮네요. 캐릭터의 문화적 됐고요. 안녕히 계세요. 답은 4번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아요. 타겟팅 하고서 부정어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근거를 갖다가 지문에서 골라서 찾아 넣는다. 이게 끝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 33번 별표 치시고요. 뭐에 동그라미를 치냐면 여기도 마찬가지야. 아, rather than 부정 표현이죠. 여기 동그라미. 연결사 있냐? 연결사가 indeed가 있고요. 작년 수능에 가장 많이 나왔던 게 indeed 아니겠습니까? 친구들, 요거는요. 사실은 이란 뜻이고요. 앞에 있는 걸 다시 강조하는 그런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흐름이 바뀔 것 같은 느낌 잘 안 들어. 됐습니까? 왜? 역접이 없으니까. 대신에 빈칸 문장의 부정어 표현은 주의하자고요. 뜻이 반대로 갈 수 있으니까요. 자, 요것도 초중반에 있으니까 일단 처음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요. 제조업자들은 디자인하는데 그들의 혁신 과정을 디자인합니다. 어떤 방식인데요.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 절차가 작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디자인을 합니다. 뭐 그렇대요. 다수의 제조업자들은 여전히 생각하는데 상품을 만들고 서비스를 발전시키는 것이 항상 자기들에 의해서 된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뭐 그럴 수 있겠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잡, 그러니까 매니팩처러의 잡은 항상 뭐 하는 것이냐면 필요를 찾고 그 필요를 채우는 것이지 뭐가 아니야? rather than 이하가 아니라고요. 이게 중요해. 때때로 찾거나 상업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혁신을, 어떤 혁신이야? 빈칸의 혁신되지 않겠습니까? 그니까 봐봐. 타겟팅이 뭐야? 그러니까 혁신의 특성인데, 그러니까 혁신인데 어떤 혁신이야? 어떤 혁신이야? 이거 아니겠습니까? 맞니?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죠. 그러니까 제조업자들이 하지 않는 혁신이죠. 됐습니까? 왜? 이 사람들의 잡이 뭐 하는 거라고요? 필요를 찾아서 충족시키는 거라고. 됐습니까? 뭐 하는 게 아니라 찾거나 상업화시켜. 무엇을? 혁신을 상업화시키는 게 아니라 어떤 혁신? 빈칸 이하의 혁신. 됐어? 이거 하는 것이 아닌 거니까. 혁신이면서 제조업자가 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면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가볼까요? 따라서 제조업자들은 세웁니다. 뭘 세우냐면 마켓 리서치 부서를 세웁니다. 이걸 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가 아니구나가 느껴져요. 됐습니까? 필요를 탐구할 그 부서를 세우고요. 유저들의 필요를, 됐습니까? 타겟 마켓에 있는 그 다음에 상품 개발 그 그룹 이런 것들을 세운대요. 뭐 할? 생각할, 적합한 상품을요. 뭐 하기 위해서? 이러한 필요를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요. 뭐 기타 등등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뭐야? 제조업자들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녕이야. 됐고요. 니즈와 프로토타입 시제품인데요. 시제품 솔루션이야. 뭐가 가지고 있는? 리드 유저가 가지고 있는, 지금 뭔가 시장을 이끌어가는 유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유저의 필요나 시제품의 솔루션이 맞닥뜨린다면 일반적으로 거절됩니다. 뭐로써? 아웃라이어로서요. 외부에 있는 것으로서요. 관심이 없는. 됐습니까? 잠깐만 친구들. 그러니까 여기거든요. 지업기업. 제조업자가 하지 않는 혁신이야. 됐습니까? 봐봐. 여기서부터 어디까지는요. 여기까지는 전부 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리드 유저들의 시제품 솔루션과 필요는 일반적으로 거부가 됩니다. 안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로써? 관심이 없는 외부에 있는 것으로서 치부해버린다고요. 됐습니까? 그럼 뭐 해야 돼요? 앞에 있는 needs and prototype solution of lead users 이거 올라오면 되잖아. 이렇게요. 사실 리드 유저의 혁신들이 회사의 그 생산 라인에 들어갈 때 그들이 증명돼. 뭐 하다고요? 실제 원천이라고. 많은 그 주요 혁신들의 원천이라고
그렇게 될 때 그들은 일반적으로 도착합니다. 뭐를 가지고? 지연을 가지고 도착하더라도 늦게 와요. 그 다음에 좀 이상하고 시스템 하지 못한 그런 방식으로 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게 되겠죠. 왜? 싫으니까 오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지 않는 거.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해결책, 니즈,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가볼게요. 보시면 1번 리더 유저들이 간과하는 경향이 있는 게 아니라 갖고 있는 거죠. 솔루션 아니고요.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리드 유저가 이미 만들었던 게 맞지요. 왜냐면 보시면 이 사람들의 솔루션이고 필요니까 이런 것들이 거부된다는 거니까 이런 필요나 솔루션 가지고 있는 게 이미 맞겠죠. 됐습니까? 세 번째, 리드 유저가 맞닥뜨렸던 겁니다. 어디에서? 마켓에서. 조금 애매하지. 잠깐만. 이게 헷갈려요. 세모. 다른 회사들이 종종 뭐 사용했던 됐고요. 유저와 펌이 둘 다 이제 가치 있게 생각하는 됐고요. 얘가 왜냐면 봐봐. 여기 보자. 이것 때문에 그래. 어디냐면 여기. 이 말 때문에 헷갈린 거예요. 사실은요. 봐보세요, 친구들. 보기에서는 리드 유저가 마주친다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봐봐. 요거 분사구문 아니야. 그치? 요거. 그러면 사라진 주어 동사가 뭐겠습니까, 친구들? 봐보세요. 당연히 주절의 주어와 똑같을 거니까 needs and prototype solution 아니겠습니까? 데이라고 할게. 그들이 마주쳐지는 거지. 아겠지. 맞아? 됐습니까? 그들이 마주쳐지는 건데 누구에 의해서? 마주쳐질 때 거부가 됩니까? 누굽니까? 당연히 제조업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친구들 여기서 얘네가 마주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3자의 입장에서 manufacturer, 제조업자가 마주하는 게 맞죠. 의미상으로는 답도 아니거든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마주한다는 건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3자의 입장에서 얘가 시장에서 마주한다? 뭐야 그게? 얘는 갖고 있는데 이미. 그쵸? 3자의 입장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3번은 될 수가 없다. 2번이 정답이다. 어디로 봐서? 해결책. 이것이 거부된다는 것을 봐서. 됐습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지문의 근거 찾는 건 똑같고요. 앞에 있는 뭐를 부정어를 처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마지막. 4번 가겠습니다. 얘는 후반부에 있으니까 먼저 읽겠습니다. 알겠죠? 연결사 있어 없어? 없고요. 바로 가겠습니다. 보시면 오프닝 다다다 덤이야. 뭔지 모르겠어요. 얘인데 뭔지 모르겠습니다. 꾸며주네? 좋다. 모든 사람이 들어봤을 법한 어딘가에서 들어봤던 다다다 덤이 빈칸이래요. 뭐 내내? 그러니까 오프닝 무브먼트 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세 가지의 무브먼트 동안에도 그렇대요. 뭐처럼? 일종의 모토처럼 아니면 연결되어 있는 실처럼. 뭐 어렵네. 아무튼 간에 타겟팅을 하면 그러니까 저 다다다 덤이 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덤. 이라는 거의 특성을 좀 요거의 특성이 뭔지를 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얘가 뭔지를 알려주는 게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야. 단서가 있을 거니까 그거를 집중해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가볼게요. 디벨롭먼트 발전인데 이것이 매우 복잡하고 fanciful, 뭔가 환상적이래요. fu가 뭔지 모르겠고요. 뭐 이 사람이 fu가를 보여주는데 얼마나 멀리 이 과정이 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뭐 할 때 a single melodic line, 그러니까 하나의 멜로딕 라인, 이것이 단지 한 줌의 노트, 음들일 수도 있고요. 음악이니까. 이것이 모든 것일 때 어떤 모든 것이냐면 컴포서가 필요로 하는, 작곡가가 필요로 하는 뭐 하기 위해서 엄청난 브릴리언트한 워크,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뭐를 포함하는 거냐면 많은 인트리케이트, 뭐 복잡한 디벨롭먼트를 포함한대요. 뭐 내에서? 일관된 구조 내에서. 무슨 말이야? 뭐 음악하는 얘기 같은데 아무튼 그래요. 이게 뭔가 복잡하다. 싱글 멜로디 라인. 그 다음에 뭐 노트가 이렇게 뭔가를 만든대. 됐습니까? 베토벤의 Famous Fifth Symphony 뭐 5번 교향곡이 제공하는데 exceptional, 그러니까 이 뜻도요. 이거 알아? 뛰어난 예시를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주제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겠죠. 얼마나 많은 마일리지, 그 뭐 거리를 클래시컬 컴포서가 얻을 수 있는지 뭐에서부터 few notes랑 simple rhythmic tapping에서부터요. 여러분들 봐봐. 사실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한 문장 한 문장이 붙어 있을 거란 말이야. 자, 이 문장이랑 그 다음에 요 문장이랑 이 문장이랑 붙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기 오프닝 다다다덤이 뭔가 의미하는 것이 있을 거라고. 다다다덤, 따다다담 이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을 거라고 됐습니까? 뭘까요, 친구들? 찾아보세요. 이게 위에 있다라고 봐야 문제가 풀려요. 뭐가 되겠습니까? 다다다덤. 얘가 봐봐. 싱글 멜로딕 라인이죠. 여기요. 빨간색 싱글 멜로딕 라인. 한 줌의 음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가 된다고요? 이게 브릴리언트한 워크가 된다고요. 뭐를 포함하는 많은 복잡한 전개, 디벨롭먼트 포함하는 됐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자, 봐봐. 얼마나 많은 마일리지를 갈 수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거리를 작곡가가 갈 수 있습니까? 얻을 수 있습니까? 뭐에서부터? few notes, 몇 안 되는 노트에서부터요. 그리고 심플한 리드믹 태핑에서부터요. 그 말이 이거구나라고 느끼셔야죠. 이렇게요. 아이고, 이거요. 됐습니까? 그럼 빈칸에 갈 건 뭐야? 빈칸에 갈 거는 이렇게 되겠네요. 특징은 요거니까. 됐습니까? 조금 더 볼게. 이게 다다다덤이 따다다담 이 말을 네가 들어봤을 건데 이 특성은 빈칸인데 얘가 오프닝 내내 나오고요. 무브먼트가 악장이거든, 친구들. 남아있는 세 개의 악장에서도 계속 나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구나. 뭐처럼? 모토처럼. 그리고 연결된 실처럼. 이렇게요. 됐습니까? Just as we don't always.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처럼, 항상 보는 것은 아닌 것처럼 복잡한 붓질을요. 이게 뭔가 페인팅의 과정, 창조로 가는 그런 붓을 다 보는 건 아닌 것처럼 우리가 항상 노티스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베토벤이 계속해서 프레시한 유스를 발견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의 모토를 위해서. 혹은 어떻게 그가 전개하는지, 발전시키는지요. 무엇을? 그의 메테리얼을요. 크고 그렇게 응징력 있는 그런 스테이트먼트로 발전시키는지요. 일단 잡을 수 있는 그거 보세요. 다다다덤은 이곳, 저곳에서 나온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복잡한 전기로 이어진다는 거 알겠습니까? 그래요. 복잡한 발달, 전개. 또 뭐가 있을까? 오프닝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remaining 3 movement에도 있다. 여기저기. 되십니까? 밑에는 이해가 되면 되는 대로. 사실 친구들 모토가 뭐냐면 모토가 내가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좌우명 아니겠습니까? 좌우명. 모토. 그래서 음악에서는 반복 없고요. 됐습니까? 이런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답이 뭐가 되겠습니까? 1번. Make the composer's musical idea contradictory. 음악적인 생각을 반대로 모순되게 한다. 말도 안 되고요. 나타나는데 놀라울 정도로 다양한 방식으로 나옵니다. 그렇죠? 복잡하게 전개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여기저기 나오지 않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여기저기 있지 않습니까? 괜찮죠? 엉켜진 실처럼요. 됐습니까? 3번. 광범위한 뮤지컬 지식이 없죠. 와, 이상해요. 됐습니까? 좀 매력적이었어 그래도. 그 다음에 조용히 있대요. 무슨 소리지? 그 구조 내에서? 아니죠. 그럼 전개가 안 되겠지. 그러니까 반대말 같아요. 이것이 관련됩니다. 뭐와? 기쁨과 됐고요. 답은 2번 찍으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부터요? 우리가 21번부터 같은 논리를 가지는 뭐를 보고 타겟팅을 정확하게 하고요. 부정어구 조심하고 근거를 지문대에 찾는 빈칸 추론까지 완성을 했습니다. 잠깐 한 템포 쉬고요. 다음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29번 어법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법 포인트는 간단합니다. 친구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어법에 대한 마인드를 좀 바꾸셔야 돼요. 보시면 어떻게 풀려고 하냐면 어법을 빠르게 풀고 싶으니까 앞뒤만 슬쩍 보고서 얌체풀이 한단 말이야. 그거를 끊으셔야 돼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푸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맞추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풀어서 틀릴 거면 빨리 틀린 것밖에 더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정확하게 푸는 것이 곧 빠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빠르게 푸는 것을 버리고 정확하게 푼다라고 생각을 좀 하자고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최소 보기가 포함된 문장은 구조 분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해석까지 하면 베스트긴 해. 근데 해석이 좀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구조 분석만이라도 제발 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수능어법이 뭔가를 외워가지고 맞춘다는 것이 아니라 일단 기본적으로 문장 내에서 어색함을 발견할 수 있는지 보는 것이 포인트라고. 그러니까 구문 분석이 되면 거의 다 해결이 되는 문제들이라고요. 됐어요? 그 와중에 어법적인 포인트를 살짝 올려가지고 그 포인트를 보는 것이지 핵심은 뭐라고? 문장 내의 구조 분석을 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게 가장 기본적인 판단력이라고 했습니까? 자, 가볼까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일단 those 잘 보세요 친구들. those
얘는 어떤 느낌이냐면 가보세요. 이게 앞에 있는 복수명사가 있다라고 했을 때 됐습니까? 요것을 그대로 받아주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those가 받아주는 형태이다라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얘는 어떤 특징이냐면 뒤에서 뭔가의 수식을 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어떤 특징도 있냐면 그냥 앞에 복수명사가 없더라도 뜬금없이 사람들, 이 those라는 것이 사람들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대명사로 쓰이기도 한다는 거 됐습니까? 가볼까? 얘가 포함되어 있는 문장 여기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는 최소한 구조 분석을 하자고요. 알겠습니까? 가볼게요. 근데 네, 뭐 할 수 있냐면 정의될 수가 있습니다. 뭐 한 것으로 정의될 수 있냐면 ranging, 범위가 이르는 것인데 공동체와 유기체들의 상호작용, 어디 속에 있는 당신의 입 속에 있는 유기체들의 상호작용과 혹은 어떤 것들이냐면 캐너피 덮개 속에 있는 건데 열대우림의 덮개 속에 있는 그것들에서부터 그러니까 지구의 대양에 있는 모든 그것들에 이르기까지 범위가 있는 것으로 정의가 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뜻이 됐습니까? 그러면 잠깐만 친구들 여기 있는 those가 가리키는 게 뭐야? 앞에 있는 communities 공동체나 아니면 interactions 유기체의 뭐가 되겠습니까? 상호작용 아니겠습니까? 이것들을 받을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게다가 뒤에서 후치 수식을 이렇게 받고 있으니까 두 개 다 성립하는 형태가 되겠다. 알겠습니까? 괜찮고요. 두 번째, 기본적으로 친구들 ing 아니면은 뭐 동사의 ed 형태 아니면은 뭐 투부정사 준동사가 되겠죠. 그리고 동사 형태, 동사나 동사의 뭐 es가 붙은 형태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동사 내지 준동사의 밑줄이 거져 있으면 기본적으로 뭐밖에 없냐면 일단 동사 자리가 맞는지 자리 확인을 하시는 게 일단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지금같이 ing 이렇게 밑줄이 거져 있는데 동사 자리가 아니야. 그럼 동사가 아니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동사 자리가 아니면 ing인지 아니면 ed인지까지를 봐주시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ed는 당연히 pp가 되겠죠. 되십니까 친구들? 가볼게요. 그러니까 일단은 프로세스가 주어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들을 지배하는 프로세스인데 여기 뒤에 동사가 있으니까 동사 자리는 아님. 그러면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분사 형태일 텐데 이때는 뭐라고 확인한다? ed 형태의 pp가 아닐지를 고민하시라고 됐습니까? 그런데 해석상 그것들을 지배하는 과정들이니까 나쁘지 않고요. 구조상으로도 뒤에 목적어를 달고 있는 분사의 형태이기 때문에 현재 분사가 오는 게 자연스러울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세 번째, which인데 잘 보세요. 세 번째입니다. which는 크게는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일단은 어떻게 나오냐면 which가 다양한 쓰임이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앞에 명사가 있는 형태로만 나옵니다. 일단은요. 그 다음에 which가 이렇게 있고 뒤에 동사나 아니면 주어, 동사에 대한 목적어가 빠져있는 형태 이렇게 뒤에 무슨 형태? 불완전한 문장. 불완전한 문장의 형태를 취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친구들 그러니까 이게 주어가 빠져 있으면 주어가 없구나를 인식하는 건 굉장히 쉬운 일인데 목적어가 없을 때 이 자리에 목적어가 없는 거야 아니면 원래 동사가 자동사야 헷갈려요. 뭐라고? 그러니까 주어 다음에 1형식 동사야. 그럼 문장 끝이지 않습니까? 완전한 문장. 그런데 3형식이야. 뭐 이렇게 타동사가 있어. 그럼 목적어가 있어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형태가 예인 거야 얘인 거야? 헷갈려요. 그러니까 완전한 거야? 불완전한 거야가 헷갈립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에 있는 선행사라고 하죠. 얘를 갖다가 이 자리에 넣어봤을 때 말이 돼야 돼. 됐습니까? 얘를 이 자리에 넣었을 때 말이 돼야 돼. 그러면 여기가 빠져있는 게 맞습니다. 근데 넣었을 때 어색해. 그러면 완전한 문장이야.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볼게. 따라란. 보세요. The food. 음식인데 which I like야. 그럼 무슨 말이야? 내가 좋아하는 음식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like 뒤에 비어 안 비어? 여기 뒤에 비어 안 비어? 피지. 그 자리에 음식이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불완전한 문장이지. 그런데 여기를 지워버릴까? 잘 보세요. The food, the fact라고 할게. fact which I like you야. 내가 너를 좋아한다라는 사실이야. 됐습니까? 이거는 뒤에 얘가 fact가 들어갈 수가 있어 없어? 어디 들어가?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완전한 문장이니까 which가 아니겠지. 됐습니까? 그러니까 헷갈릴 때는 여기에 있는 명사를 갖다가 넣어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자, 가보겠습니다.
There are 시스템이 있습니다. 어떤 시스템이냐면 that turn over, 변화하는 시스템인데 몇 분 있다가 변화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또 다른 것들이 있대요. 다른 시스템이겠죠. 다른 시스템이 있습니다. 앞에 명사가 존재를 할 것이고 뒤에 명사를 뒤에 이제 구조를 보는데 보시면 리드미컬 타임이 주어고 얘가 동사야. 그냥 헷갈린 거야. 어머나 지금 나오네? 헷갈려. 아니 extend가 연장하다, 연장시키다 뭐지? 아무튼 뒤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없어도 되는 거면 틀린 것이고 됐습니까? 있어야 하는 게 맞으면 불완전한 문장이니까 맞는 거겠지. 근데 구조 분석과 해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려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른 시스템이 있는데 리드미컬 타임이 수백 년까지 연장되는 시스템이겠죠. 어떻게 봐봐? 얘가 들어왔어 일로. 그럼 시간이 어떻게 시스템을 확장시킵니까? 말이 되니까 여러분들?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안 돼요. 아, 자체로 완전한 문장이구나가 느껴진다고. 어떻게 했을 때? 해석해봤을 때. 요거를 이 자리에 넣어봤을 때 되십니까? 다른 시스템들이 있는데 리드미컬 타임이 수백 년까지 연장되는 그런 시스템도 있다. 이렇게 가셔야겠죠. 됐습니까? 그래가지고 여기는 들어올 수가 없고 바꾼다라고 하면 후드 정도가 되겠죠. 의미상이요. 그 시스템의 리드미컬 타임이 연장된다.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그래서 관계대명사 뒤가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헷갈린다. 그러면 선행사를 갖다가 그 관계대명사 뒤에 있는 문장에 넣어본다. 넣었을 때 들어갈 자리가 있으면 빠져있는 게 맞으니까 불완전한 문장이고요. 없으면 완전한 문장이다. 알겠습니까? 그래요. 그 다음에 네 번째 being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ing 형태의 밑줄이 거져 있으면 일단 동사 자리인지 아닌지를 보시라고요. 답은 3번이고 친구들. 가겠습니다. 이렇게 길어. divide 동사 원형 나누세요. 동사 1번. 됐습니까? 무엇을? 이코시스템을 어떤 부분으로 나누세요. 뭐 함으로써 by ing 함으로써요. 그 다음에 and 나오니까 동사 한 개 추가. sum인데 이게 productivity 파트들의 생산성의 총합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동사 두 번째 발견됩니다. 뭐 하다고요? 낮다고요. 뭐보다? productivity보다요. 전체의 생산성보다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 아주 아름다운 문장이지. 왜? 접속사 하나에다가 동사가 두 개지 않습니까? 나쁠 게 없어요.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다른 것들이 뭐하다? 동등하다 이런 뜻이야. 그럼 봐봐. 일단 동사 자리야 아니야.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비동사는 사실상 수를 따질 게 없는 게 비동사는 뭐가 없어? 수동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괜찮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것이 됐습니까? 나쁘지 않죠. 자, 다른 것들이 동등하다 면이야. 이게 독립분사 구문인데 원래는 if 다른 것들 대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are equal 이 정도가 됐겠죠. 근데 얘가 빠지면서 얘가 being으로 바뀐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괜찮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간단한 형태인데 투부정사니까 동사 자리인지 확인하셔야 되는데 앞에 enable 있지 않습니까? mobility 이동성이고요. 생물학적 그 개체들의 이동성이라는 것이 여기 아니구나. 미안. 예를 들자면 안전한 통행이라는 것이 가능하게 합니다. 이주하는 스페시스가 뭐 하게끔 살아남게끔 가능하게 한다 이 뜻이죠. 오, 우리 enable은 친구들 enable이라는 것은 명사를 쓰고 to 동사 쓰지 않습니까? 요거는 그냥 하나의 그 어휘의 그거니까 enable 얘가 이거 하게 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이주하는 종들이 살아남게끔 가능하게 한다. 이 뜻이니까 괜찮죠. 그래서 5번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3번. ing 형태의 밑줄이 거져 있다라고 하시면 뭐 한다? 일단은 뭘 의심한다? 동사 자리가 아닌지를 의심한다. 맞으면 pp랑 경쟁하시고요. 그 다음에 which 같은 경우에 앞에 명사가 있을 것이고 뒤에가 불완전한데 헷갈린다 싶으면 앞에 있는 선행사를 넣어본다라는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ose는 앞에 있는 복수명사를 받거나 그냥 people인데 뒤에서 후치 소식을 받을 수 있다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요. 끝! 자, 계속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36부터 39까지 간접쓰기 파트이고요. 첫 번째 순서별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포인트는 내가 늘상 말씀드렸던 독인사에서 실무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똑같습니다. 보세요. 첫 번째 쉬운 것부터 결정한다. 그러니까 내가 제시문을 보고서 그 다음에 B인 건 알겠어. 그 다음이 근데 A인지 C인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어려운 방향성은 A인지 C인지가 어렵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려우니까 쉬운 방향 뭐가 되겠습니까? A부터인지 C부터인지 두 개끼리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순차적으로 가면 좋겠지만 그래서 최대한 쉬운 방향이 무엇일까를 고민해보는 게 가장 큰 포인트고요. 두 번째 되겠습니다. 소재 논리 연결성이야. 봐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첫 번째 단락 끄트머리와 두 번째 단락의 첫 번째 부분, 두 번째 단락 끄트머리와 세 번째 단락 첫 부분 겹쳐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야. 그러니까 이 겹친다에 대한 근거가 뭔데를 생각해봤을 때 당연히 소재가 같은 소재여야 된다. 그 다음에 논리성이 같아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이야? 같은 소재끼리 붙어 있어야 하고요. 얘가 플러스면 뒤에 있는 것도 플러스가 돼야 되고요. 얘가 마이너스면 뒤에 있는 것도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한 연결사가 없는 이상은요. 그래서 쉬운 것부터 결정하고요. 그 결정하는 요소가 소재와 논리, 그 다음에 가장 보기 쉬운 게 뭐가 되겠습니까? 명시적 단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시어가 있다, 서치 같은 거, 그 다음에 대명사가 있다, 연결사가 있다,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눈에 확 들어오니까 소재와 논리보다 좀 쉽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최대한 이용해서 소재 논리와 더불어서 이 고리를 잘견하면 끝이다. 알겠습니까? 근데 고리가 순차적으로 안 갈 수도 있으니까 되는 것부터 먼저 완성을 하시면 훨씬 더 쉽게 풀 수 있을 것이다. 알겠죠? 자, 가겠습니다. 36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보면은 36번은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연결사의 기능적 이해. 들어온 말인데 기능적 이해. 우리가 들었던 독해에서 독해 인사이드 아웃 1강에 있는 말 아니겠습니까? 요걸 잘 이해하시면 상당히 쉬운 문제고요. 그냥 막 가겠다 라고 하시면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함정을 줄 것 같았는데 안 줬어요. 그래서 정답률이 좀 높은 편이기는 하지만 함정을 주면 확실하게 낚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더불어서 소재 일치 정도 봐주시면 끝나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화석 기록이라는 게 보여주는데 뭘 보여주냐면 증거를 줍니다. 진화에 대한 증거를 제공합니다. 그렇구나. 화석에 대한 기록이 진화의 증거를 제공하는구나. 그래서 보겠습니다. 화석이 말해주는 이야기는 변화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게 생명체인데 존재했대. 과거에. 근데 그게 지금 우리랑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존재했던 생명체가 우리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와 더 이상 함께하지 않는 생명체가 과거에는 있었다는 얘기구나. 그렇구나. 연속되는 변화가 발견되는데 많은 화석에서 발견되고요. 뭘 보여주냐면 체인지를 보여줍니다. 특정한 특징에 대한 시간에 걸쳐서요. 뭐로부터 오는 거냐면 공통된 조상으로부터 옵니다. 뭐에서처럼요. 말의 경우에서처럼요.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무슨 얘기합니까? 화석 기록이 진화에 대한 증거를 제공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이고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길긴 길지만 어렵지가 않아. 그래서 그렇구나. 화석에 대한 얘기구나. 화석을 통해서 진화에 대한 증거를 볼 수 있다는 거구나. 끝. A번 가겠습니다. 만약에 멀티셀드 다세포의 유기체들이 사실상 발견되면은요, 뭐 했다고요? 진화했다고요? 뭐 이전에 싱글 세포의 유기체들보다 먼저요. 그러면 진화의 이론인데 이게 거절될 것입니다. 어때? X야 세모야? 좀 애매하지? 이게 왜 나오지? 멀티셀드 오르가니즘. 어쨌든 간 진화 얘기하는 건 맞아. 근데 얘가 왜 나올까? 이런 약간 물음표 느낌? 그러니까 아니다 해서 물음표 그 어중간한 느낌이 든단 말이야. 됐습니까? A번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알겠어? 애매해요. B. 화석 기록에 잠깐만요. 이러한 예측을 갖다가 서포트 해줍니다. 그런데 앞에서는 예측이 없었거든. 그런데 좀 특이하게 요 대시를 달고서 뒤에 이렇게 설명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거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지울 수가 없는 지문이어서. 화석 기록, 소재는 비슷한 것 같아. 이것이 이러한 예측을 지지하는데 무슨 예측이냐면 또 나와. 왜 나오지? 멀티셀드 유기체가 발견된대요. 지층에서 수백만 년 후에 처음에 단세포 유기체가 출현한 수백만 년 후에 발견된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잘 모르겠어요. 됐습니까? apart from 뭐 이외에도 진화가 소재가 똑같죠? 진화가 발생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외에도 화석 기록이라는 것은 또한 제공하는데 예측에 대한 테스트를 제공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뭐에서 만들어진 거냐면 진화적인 이론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요것도 붙는 느낌은 좀 들거든요. 근데 앞에서 물음표였으니까 요것도 확실하게 이거다라는 느낌이 안 드는데 잠깐만 친구들 뭐라고요? 애매하기는 해. 근데 연결사의 기능적인 이해를 좀 보자고요. 잠깐만. For example. 잘 보세요 친구들. 우리가 for example 이 친구들아 이렇게 그림 기억나십니까? 깔때기 이렇게 여기는 커다란 내용 그 다음에 여기는 작은 내용이었었는데 요 중간에 커다란 데에서 작은 데로 꺾이는 요 부분이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가 예시 아니야. 맞아요 친구들? 그러면
그러니까 어떤 소재가 나왔을 때, 그러니까 A라는 소재가 나왔을 때 A에 관련된 첫 번째로 등장하는 위치가 어디겠습니까? 예시에서 등장을 하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서 등장을 하고서 이것과 관련된 다른 어떤 단어, 다른 어떤 그게 A로 등장을 하고서 그 밑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지 않겠습니까? 맞아, 친구들? 스포츠 스타, 예를 들어서 손흥민 이런 식으로요. 되십니까, 친구들? 그런데 뒤에 보시면 For example, theory가 예측하는데요. 싱글 세포 오르가니즘, 그 다음에 멀티 세포 오르가니즘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for example을 달고서 얘가 왜 나오나 했더니 여기 나오는구나. 그러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지만 가장 먼저가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예시를 박은 다음에 오는 게 맞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정답이 될 수밖에 없어요. 됐습니까? 그 상태에서 C번이 맞구나라는 상태에서 다시 읽어보시면 찰떡같이 붙습니다. 해보세요. 앞에 진화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진화라는 것이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외에도 화석 기록이라는 것은 예측에 대한 테스트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자면 예측이 뭐라고 하냐면 싱글세포 이 오르가니즘이요. 발생했다고요. 진화했다고요. 뭐 이전에? 멀티세포 이 유기체 이전에. 됐습니까? 그러면서 뭐도 보이냐면 쌤 여기 예측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냥 B로 올라가면 되겠네요. 이렇게 푼 친구들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은 함정이 없기 때문에 맞긴 맞는데 이 예측이라는 것은 여기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읽어봐야 돼, 친구들. 알겠어? 확실하게 하려면. 지금은 이렇게 푼 친구들은 운이 좋아서 맞힌 것 뿐입니다. 알겠어? 여기도 예측이 있을 수 있으니까 실전에 갔을 때 이런 거 보고서 바로 가지 마시고요. 여기도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는 게 맞겠다. 알겠어? 자, 뭐라고 하냐면 C에서 그러니까 잠깐만요, 친구들. 싱글세포가 뭐 이전이야? 싱글세포가 먼저 발생을 하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멀티세포가 나중에 발전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아니겠어. 그죠? 자, 어디로 가실까요? 먼저 갈까요? 여기로? 가보겠습니다. 만약에 멀티셀드 오르가니즘이요. 발견됐어. 뭐 했다고요? 진화했다고요. 뭐 이전에? 싱글세포 이전에. 잠깐만, 친구들. 지워볼게요. 논리를 좀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멀티세포가 먼저 발생을 하고요. 싱글세포가 나중에 발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진화에 대한 이론이 거절될 거래. 됐어요? 어때? 봐봐. 여기서 싱글세포가 먼저고 멀티가 나중이다. 그런데 만약에 멀티가 먼저이고 싱글이 나중이라고 하면은 그 진화에 대한 이론은 거부될 것이다. 어떻습니까? 괜찮잖아. 그치? 그러니까 반대말인데 거부한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얘도 괜찮아. 그 다음에 여기로 가볼까? 화석 기록이라는 게 서포트하는데 이러한 예측 있지 않습니까? 괜찮죠? 즉 멀티 오르가니즘, 멀티세포가 발견되는데 지층에서 수백만 년 후에 뭐 한 후냐면 싱글세포의 출현 후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기는 여기도 싱글세포가 출현하고 나서 몇백만 년 후니까 수백만 년 후니까 멀티세포가 나중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요. 됐습니까? 그러면 같은 게 이렇게 갈 것이고요. 됐습니까? 이렇게 갈 것이고요. 다른 게 이렇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잘 보시면 B 마지막에 가능성을 주목해 보세요. 가능성이 있다는 걸 주목해 보세요. 어떤 가능성이냐면 반대가 발견될 수 있다는 것. 여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두 개가 같은 것이고 이게 반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측한 대로 여기 predict가 그대로 this prediction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같은 형태를 말하는 것인데 예시로서 그 마지막에 있는 opposite가 사실상 이 얘기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게 맞겠구나라고 문제를 푸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연결사를 우리가 독해 1강에서 배운단 말이야. 그러니까 뜻이 아니라 기능적인 이해를 하셔야지 이런 데서 그냥 써먹을 수 있어. 얼마나 쉽습니까, 그럼? 그리고 소재를 일치시키는 것, 그 다음에 함부로 명시적 단서를 갖다가 확신하지 말 것. 됐습니까? 확실한 것만 지우시고요. 얘는 여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단어를 본 순간 얘다 라고는 하시면 맞을 수도 있겠지만 틀리는 함정으로 빠지는 걸 수도 있다는 거 좀 기억하시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재의 연결성, 연결사의 기능적 이해. 됐습니까? 오케이. 두 번째. 37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7번이고요. 보겠습니다. 봐봐. 여기는 37번. 쉬운 방향. 아까 말했던 쉬운 방향.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논리 활용하는 거. 논리 활용. 하는 걸 좀 적용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앞에서 설명드린 것 그대로 끌고 오는 거야. 자, 가볼게요. 경제에서 원칙이 있는데 뭐라고 알려진 거냐면 sunk cost fallacy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fallacy니까 좋은 건 아닐 것 같아요. 오르니까요. 뭔지 모르겠는데 the idea, 그 생각이 뭐냐면 설명을 해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투자를 받아요. 그래서 그
무언가에 대한 소유권이 있으면 그것을 과대평가하는 게 이 sunk cost fallacy가 되겠습니다. 매몰 비용 오류라고도 하죠. 됐습니까? 아, 이거에 대한 그냥 설명글이라고 보시면 되겠지요. 됐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A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sometimes 때때로 누군가가 잠깐만요. 어디까지야? 아, 누군가가 할 수 있는 가장 스마트한 것이 퀴트하는 것이다. 무슨 말이야 갑자기? 그러니까 설명을 했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할 수 있는 가장 똑똑한 것은 퀴트하는 것이다.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A는 지울 수밖에 없다. 좋아요. 그 다음에 이것은 this는 좀 포괄적인 말이니까 뭔지 잘 모르겠지만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앞에 나온 그 내용은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길을 따라가거나 목적을 추구하게 만든대요. 어떤 거냐면 분명하게 버려져야 하는 목적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왜? 어떤 오류에 빠져 있으니까요. 나쁘지 않죠. 그러니까 일단은 세모. 실제로 당시는 레버리지가 주석이 있었습니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인간의 이러한 인간의 경향성 뭐가 되겠습니까? 제시문과 붙여봐. 아, 어떤 거를 투자받고서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뭐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 과대평가하는 경향성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당신한테 좋은 쪽으로 이득이 되는 쪽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 어때요? 괜찮죠? 왜? 이런 것들을 좋게 이용할 수도 있는 거니까. 좋아요. 그러니까 얘도 괜찮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봐봐. 제시문에서 그러니까 A는 확실히 아닌 거 알겠어. 그러니까 B나 C의 위치가 어딘지를 B나 C 맞나? 그죠. B나 C의 위치가 어딘지를 보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가 마지막일 수도 있고 뭐 중간에 껴일 수도 있고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제시문에서 얘로 가는 게 어려우니까 얘를 갖다가 활용하자고요. 됐습니까? 쉬운 방향으로. 알겠어? 봐봐. 때때로 누군가가 할 수 있는 가장 스마트한 것은 끝내는 거야. 버리는 겁니다. 처음에는 소재가 마이너스로 시작하죠. 됐습니까? 만약에 이게 사실이면 이것은 tired일 수 있고요. played out, 좋지 않은 내용이겠죠. played out, 뭔가 나이가 빠진 그런 논쟁일 수도 있다고요. sunk cost, 그러니까 이게 매몰 비용이요. 항상 bad thing 해야 하는 것은 또 아니에요. 특이하지 않습니까? 약간 갑자기 요 소재가 부분 부정 쓰면서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야? 좋을 때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뒤에서는 플러스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해석이 안 될 때는 친구들 해석을 해서 딱딱 붙으면 좋겠는데 해석이 안 되면요. 뭐를 가라? 논리성, 방향성을 좀 활용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물론 선생님 저는요. 얘보다는 얘가 더 좋은 것 같아서 얘로 갔습니다. 잘하셨어요. 근데 헷갈릴 수 있는 경우를 따져보니까 두 개가 헷갈릴 수 있겠다. 그랬을 때 최대한 쉬운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 올바른 방식이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어떤 걸 추구하게 만들어야 버려야 하는 거. 예를 들자면 사람들은 남아있는데 끔찍한 관계에 남아있습니다. Simply because 단순히 뭐 때문에? 그들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상당한 양의 그들 스스로의 상당한 양을요. 그것들한테, 그 관계한테. 혹은 누군가가 계속해서 돈을 쏟아붓습니다. 어디에? 비즈니스예요. 이것이 분명하게 배드 아이디어예요. 그럼 여기는 누가 봐도 뭐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됐습니까? 해볼까? 실제로 당신은 이러한 인간의 경향성을 당신이 이로운 쪽으로 이러한 경향성을 당신이 이로운 쪽으로 쓸 수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 더 볼까요? 누군가가 투자에 상당한 양의 돈을 퍼스널 트레이너한테 투자하는 것처럼 뭐 하기 위해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약속을 좀 이렇게 완수하겠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뭐 양을 투자하며 당신은 역시나 투자할 수 있습니다. 상당한 양을 미리요. 뭐 하기 위해서 당신이 stay on the path, 그 길에 이게 stay 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당신이 있고 싶어 하는. 그러니까 해석을 정확하게 못했대요, 여러분들. 여기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누가 봐도 플러스 아니겠습니까? 봐봐, 그럼 친구들. A가 제시문과 붙지 않으니까 뭐가 앞에 와야 돼. 그럼 뭐가 와야 돼? 당연히 B가 와야죠. 이렇게요. 마이너스니까. 그 다음에 A 다음에 뭐가 온다며? 플러스가 온다며? 어디 가야겠습니까? C가 이렇게 붙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쌤, 그러면 여기 있는 인간의 경향성이 뭐가 되겠습니까? 이러한 인간의 경향성 뭐가 되겠습니까? 뭔가 소유권을 가지면 뭐하는 그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나오지 못하는 인간의 경향성이 되겠지요. 매몰, 비용, 오류에 대한 경향성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어가시면 끝. 그러니까 이해를 하고 확실한 단서가 있고 이래서 지워지면 좋습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닐 때 소재의 연결성과 뭐를 보다? 논리성을 보자. 알겠습니까? 거기서 보이는 지시와 연결사 대명사가 있으면 활용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쉬운 방향으로 간다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도 쉬운 방향이 안 보일 때 최대한 지워지는 거에서 근거를 찾으려고 하시고요. 왜? 제시문과 붙지 않는 단서는, 제시문과 붙지 않은 단락은 다른 단락과 이어지는 연결 단서 아니겠습니까? 뭐라고요?
쌤이 잠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강의를 안 들었을 수도 있겠다. 독해 강의를 잠깐만요. 그러니까 제시문과 붙지 않는 단락은 다른 단락과의 연결 단서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제시문과 붙지 않은 단락이 A 아니겠습니까? A는 제시문과 붙지 않으니까 다른 단락과 붙을 수 있는 그 연결의 힌트를 주는 단락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쉬운 방향이라고 했을 때 최대한 A를 활용하는 것이 더 쉽겠다라는 것이 결론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논리성을 따져보니까 위에는 마이너스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플러스 얘기로 바뀌면서 이 논리성을 보여주니까 그거에 해당하는 논리로 이어가시면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B, A, C 고르시면 끝이야.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풀어봤고 여러분들 어쨌든 세 가지 키워드 뭐라고요? 쉬운 방향으로 간다. 그 다음에 소재의 연결성과 논리의 연결성을 확인한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명시적 단서, 지시사, 대명사 연결사가 있으면 그걸 갖다가 문제 푸는데 활용을 해본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명시적 단서는 그 함정이 있을 수가 있어, 친구들.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면서 확실하게 아닌 거 혹은 맞는 것을 확인한 상태에서 쓰는 것이 중요하겠죠. 됐습니까? 끝. 자, 그래서 마지막 파트 38, 39 문장 삽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볼게요. 포인트부터 첫 번째입니다. 늘 내가 강조를 드리지만 지문 속 단절이요. 보세요. 문제의 컨셉이 이래요. 제시문이 있고 지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좀 풀기가 어려운 컨셉이 뭐냐면 쉬운 문제 상관없겠지만 어려운 문제들은요. 제시문에 있는 말을 갖다가 하나씩 넣어보겠다. 이렇게 넣어보겠다. 가장 힘든 풀이법 되겠습니다. 물론 쉬운 문제들은 풀리겠지만 대다수의 고3 평가원 문제들은 이렇게 풀리지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제시문을 보기는 보세요. 됐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걸 넣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나갈 때 하나씩 보기를 지나갈 때 여기서 단절이 안 느껴지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친구들 지문 속 단절이라는 것을 반대로 하면요 연결성이요. 그러니까 지문이 단절되는 느낌이 안 들고 연결되는 느낌이 든다라고 하시면 요것은 자연스럽게 뭐가 되는 것입니까? 오답이 소거되는 겁니다. 근데 읽다 보면은 어딘가에서 뭔가 갸우뚱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거기가 정답의 후보군이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문을 이해하는 것이 첫 번째이다. 그래서 제시문에 집중하기보다는 지문 속에 뭐가 있는지 단절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것이 첫 번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단절이 안 느껴지면 제시문의 소재가 제시문의 소재가 뭐지? 제시문의 논리성, 제시문이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이런 거를 따져보시라고 했습니까? 그럼 그것과 일치하는 구역이 여기에 존재할 거라고요. 알겠습니까? 그 부분에 넣어주시면 되는 거야. 알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쌤, 저는 얘도 못 느끼고요. 얘도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면 지문을 읽고서 다 연결이 돼, 다 연결이 안 돼. 이런 느낌이 안 든단 말이야. 그러니까 헷갈리는 부분들이 한 2개에서 많게는 3개가 있습니다. 보기들이. 그러면 이 제시문을 갖다가 여기 있는 단서나 내용을 이해하셔가지고요. 여기에 넣어보는 겁니다. 그때는요. 알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최대한 맞는 방향으로 정답을 찍으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자, 요거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볼 건데 첫 번째, 얘는 쉬울 수밖에 없는 게 친구들 봐보세요. 뭐가 있어? 올소가 있지 않습니까? 연결사의 기능적인 이해. 뭐라고요? 연결사의 기능적인 이해. 올소라는 것은 앞에 있는 것과 주제와 흐름은 똑같아요. 단지 소재나 그 내용이 좀 바뀌는 것 뿐입니다. 그럼 잘 보세요, 친구들. 얘를 읽을 때 내용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은 뭐가 중요하다? 얘의 뉘앙스가 무엇인지가 중요하다고 됐습니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볼까요? 이것은 어렵습니다. 뭐야? 마이너스. 그러면 앞에 있는 건 플러스여야 돼? 마이너스여야 돼? 그래요. 마이너스인 게 나온 상태에서 또한이 붙겠죠. 됐습니까? 또한 어렵습니다. 어려워집니다. 뭐가? 회사들이 개발시키는 것은 무엇을? 새로운 살충제를요. 심지어 어떤 것들이냐면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요. 부정적인 건 거의 없는 그런 것들조차도 개발하는 것이 힘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앞에 힘들다의 얘기가 있는 상태에서 흘러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 다음에 친구들 보세요. 뒤에는 내용을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뒤에도 however 같은 게 없으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마이너스로 간다. however 같은 거나 아니면 해결책 같은 게 없으면 기본적으로 마이너스로 이어지겠죠. 됐습니까? 그거를 염두에 두신 상태에서 지문으로 가는 거야. 알겠습니까? 얘를 넣어봐야지 말도 안 돼요. 알겠어? 그러니까 지문 속에 단절이 있는지 없는지 대신에 앞에는 마이너스적인 부분이 있어야지 같이 올소를 끼고 나올 수 있겠죠. 됐습니까? 가볼게요.
볼게. 단순하게 maintaining yield라는 게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보니까 그쵸 이런 단어 나온 거 보니까 이 수확량 되겠습니다. 단순히 현재 수준으로 수확량을 유지하는 것이 종종 필요로 하는데 new cultivars 새로운 품종들과 매니지먼트 메소드를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since 왜냐하면 해충들이나 질병들이 계속해서 진화를 하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화학적, 물리적, 사회적인 변화에 대한 측면들이 계속해서 시간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1960년대에 많은 사람들은 일단은 시작은 뭘로 합니까 여러분들? 약간 마이너스적인 뉘앙스긴 해요. 1960년대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요것에 갖다가 주로 이득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깐만 친구들. 그러면 여기서 뭔가 해결책이나 그런 것들이 없이 플러스니까 여기는 들어갈 수가 없겠죠. 이해되십니까 친구들? 아니 올 수가 있었으니까 별다른 하우에버나 이런 게 없는 이상은 계속해서 마이너스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마이너스였다 갑자기 플러스로 바뀌니까 이상하지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새롭고 널리 효율적인 그리고 지속적인 살충제를 개발시키는 것이 종종 여겨집니다. 뭐 하다고요? 베스트한 방식이라고요. 뭐 하는 해충을 통제하느냐? 어디에서? 농작물에서. 그러니까 여기도 플러스니까 3번은 들어갈 수가 2번은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없겠죠. 여기도 플러스, 여기도 플러스. 그러니까 여기도 안녕. 그 다음에 여기도 안녕이죠. 됐어요. sensitize 그 시간 이후로 그 시간이 뭔데? 그 시간. 이게 뭔데? 단절 느껴집니까? 안 느껴져요. 왜? 여기 있잖아. 그 시간 이후로 이것은 분명해졌습니다. that 뭐가요? 널리 그 효율적인 살충제가 해로운 영향력을 줄 수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호라 그렇구나. 해로운 영향력을 줄 수가 있다고요. 이득이 되는 곤충들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네게이트 할 수 있는데 그들의 영향력을 네게이트 할 수 있습니다. 이 해충을 통제하는 데 있어서요. 그 다음에 지속적인 살충제가 데미지를 입힐 수 있습니다. 이 타겟이 아니었던 원래 타겟하지 않았던 그 유기체들에게도요. 생태계에 있는 뭐와 같은 새나 사람들과 같은 지금부터 답이 될 수 있겠구나. 4번 아니면 5번이겠구나 느낌이 드시면 돼요. 됐습니까? 끝났네요. 매우 높은 비용이 포함되는데 뭐 하는데요? 따르는데요. 모든 절차들을 어떤 절차냐면 요구되는 건데 정부의 승인을 얻는 데 요구되는 절차들을 따르는데 높은 비용이 포함됩니다. 뭐를 위해서? 새로운 살충제를 위해서. 어때요? 그러니까 나쁘진 않아요. 근데 조금 좀 그러잖아. 왜 비용이지 갑자기? 이런 느낌이 드실 거란 말이야. 됐습니까? 뒤에 볼까? 따라서 결론적으로 더 많은 생각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이제 해충 같은 걸 관리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해결책이야. 그러니까 플러스로 바뀔 수도 있단 말이지. 됐습니까? 그래서 조금 4번과 5번이 헷갈릴 수 있단 말이죠. 그럴 때 뭐를 보시냐면 여기에 있는 소재를 보세요. 봐봐. 또한 어려운데 회사들이 뭐 하는 게 어려운 거냐면 새로운 살충제를 갖다가 개발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됐어? 높은 비용이 연루되기 때문이지요. 포함되기 때문이죠. 정확하게 4번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확실하게 근거가 있을 거란 말이야. 여기는 이전에 그 살충제였었고요. 그래가지고 또한 새로운 걸 개발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쉽지 않다. 왜? 하이 코스트가 포함되니까요. 정부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요. 정확하게 의미상 맞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더 이루어지고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게 5번으로 쭉 이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됐습니까? 깔끔하게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처음에 지문 속의 단절을 느끼려고 노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절을 못 느끼더라도요. 연결성을 느끼면서 우리가 정답이 아닌 연결이 되는 그 오답을 지워가는 거니까 의미가 있는 과정이라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소재와 논리의 연결성. 특히나 뭐가 있을 때 연결사가 있으면 논리 연결서 보기가 아주 쉽다. 그래가지고 마이너스를 예측한 상태에서 밑에도 마이너스를 예측한 상태에서 가니까 오답이 잘 지워지더라. 그 와중에 헷갈리는 게 있으면 지문의 소재를 보고서 판단해 보시라. 알겠습니까? 자, 39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참 어렵기는 해. 왜냐면 해석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논리성과 단절뿐만 아니라 해석이 안 되면 풀 수가 없는 문제였고 시간이 부족했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지만 근거는 있을 것이고 그 근거를 잡아가는 그 과정을 지금 공부해 보자고요. 알겠습니까? 자,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보니까 this makes sense야. 여기서 this를 보는 순간 엄청난 힌트이다 아니다? 엄청난 힌트가 절대 아니다. 왜? this는 워낙 포괄적이니까 이것저것 다 갖다 붙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좀 하시고요. 이것은 말이 됩니다. 어디에서 봤을 때 정보의 신뢰성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은 크게 얻을 수 있는 단서가 없어요. 연결사도 없고요. 디스는 크리티컬한 그 대명사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지문 내 단절이 있을까를 보는 게 첫 번째 단계라고요. 알겠습니까? 가볼게요. 역학인데 집단적인 어떤 감지에 대한 역학은 흥미로운 특징이 있다고 하네요. 어떠한 단서를 개인들이 사용할까요? 뭐로써? 약탈자가 공격한다라는 그 증거로서 어떤 단서를 개인들이 사용할까요? 라고 질문하고요. 몇몇 경우에서 뭐 할 때 개인들이 약탈자를 감지할 때 그것의 최고의 반응은 뭐 하는 것이다? 뭐 하는 것이다? seek, shelter, 어떤 이제 피난처 이런 것들을 찾는 것이다. 약탈자를 봤을 때 가장 좋은 거 뭐라고요? 도망가는 것이다. 오케이. departure인데 출발인데 그룹에서부터의 출발이야. 무슨 말이냐면 그룹에서 이탈하는 거야. 됐습니까? 잘 있다가 이탈하는 거. 그것이 위험의 신호를 줄 수가 있습니다. 누구한테? 경계하지 않는 주석 있고요. 동물들한테. 그 다음에 야기시킬 수 있는데 조직화된 그 먹잇감의 날아오름처럼 보이는 것을 야기시킬 수가 있대요. 그 지역으로부터. 아무튼 1번 넘어올 때 약탈자를 봤을 때 하는 행동이 이렇게 도망가는 거, 쉘터를 찾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경계를 주는 거, 위험에 대한 신호를 주는 거. 나쁘지 않죠. 그 다음에 어떤 준코씨, 잠깐만요. 다크아이드 준코스 뭔가요? 새의 일종에 대한 연구가 어떤 관점을 지지하는데 어떤 관점이냐면 경계하지 않는 동물들이 이탈하는 거에 대해서 신경을 써요. 그 개인의 어떤 개인적인 그 그룹에 있는 메이트, 친구들의 이탈에 신경을 씁니다. 왜 나가지?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런데 다수의 개인들이 이탈을 하면 더 큰 탈출에 대한 반응을 갖다가 뭐 하는 겁니까? 야기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한 명이 나갈 때는 나가나 보다. 인데 다 같이 나가. 그러면 뭐지? 뭔가 있나?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 경계하지 않는 개체들한테. 됐습니까? 여기까지 어때? 특이하게 단절되는 느낌은 들지는 않습니다. 계속 가볼게요. 한 명의 그룹 멤버가 디파트 나가. 그러면 그럴 수 있겠다. 그렇게 할 수 있겠다. 뭐 때문에? 다양한 이유 때문에. 어떤 이유냐면 little to do with, 그러니까 관련이 없는, 약탈자의 위협과는 관련 없는 이유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 그러니까 하나의 개체가 나가면 얘가 약탈자 때문이 아니라 마음에 드는 뭐 상대가 있거나 먹잇감이 있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런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한 명이 나갈 때보다는 다 같이 나갈 때가 훨씬 더 세게 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응이. 괜찮죠, 보니까. 만약에 경계하지 않는 동물들이 탈출해. 뭐 할 때마다 단일한 멤버 한 명이 그룹을 나갈 때마다 반응을 하면 이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들은 자주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뭐 할 때요? 실제 약탈자가 없을 때. 이게 거짓 알람이라고 됐습니까? 괜찮네요. 똑같은 말이네. 반대로 반면에 뭐 할 때 여러 명의 개체들이 나가면 그룹을 동시에 다 같이 나가면 실제 위협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실제 위협이 훨씬 더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고요. 됐습니까? 글을 읽었을 때 문제가 뭐냐면 너무나도 깔끔해요. 단절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선생님이 솔직히 조금 잘 해석을 했는데요. 이렇게 해석하기도 쉽지가 않았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 단절이 느껴지지 않으면 뭘로 간다? 제시문의 소재, 그 다음에 논리성으로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다시 한번 올라가는 거야. 보세요. 이것은 말이 됩니다. 여전히 디스가 가르치는 게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왜? 너무 포괄적이니까. 그러면 뒤에 보세요. 뭐의 관점에서? 정보의 신뢰성 관점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볼 수 있는 소재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요. 정보의 신뢰성. 이거거든. 논리는 따질 게 없는 게 사실상 플러스 마이너스의 느낌이 느껴지지가 않으니까 소재로 갈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문을 지금 한번 잘 읽었으니까 여기서 정보의 신뢰성이라고 볼 수 있는 데를 찾아야 돼요. 되겠습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친구들? 찾아보세요. 한 명의 개인이 나갔을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다. 근데 다수의 개인이 나가는 순간 위험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해석으로 이해를 했어야지. 어디냐면 departure of multiple individuals cause 더 큰 이 탈출에 대한 반응을 일으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정보의 신뢰성이지. 한 명이 나갔을 때는 뭐 그럴 수 있겠다. 다수가 나가는 순간 위험 있는 거 아니야? 이거니까요. 답은 3번. 자연스럽게 디스가 가리키는 게 여기 있는 형태들이 되겠지요. 조금 더 포괄적으로 하면 이 관점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문 자체가 좀 뒤에 있는 문제다 보니까 좀 빨리 읽어야 되는 그 상황, 시험장에서. 그 다음에 해석이 그렇게 쉽지 않았어. 왜냐면 departure 같은 거를 출발이라고 보지 않고 이탈이라고 보는 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런 약간 그 본문에서의 쓰이는 의역적인 해석 때문에 쉽지가 않았고요.
근거는 반드시 있다. 단절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소재를 확인해가지고 이 제시문의 소재와 본문의 소재가 일치하는 것을 찾으면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뭐지 싶었던 이 명시적인 단서까지 확실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어쨌든 푸는 방식은 똑같다. 물론 문제가 어려운 것은 맞아. 하지만 쉬운 문제든 어려운 문제든 우리가 일관적인 풀이를 한다. 일관적인 풀이법을 한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려면 뭐 해야 돼요? 이거대로 연습을 많이 하셔야 한다. 이런 것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어려운 건 사실이나 어쨌든 우리가 푸는 방식으로 풀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자, 마지막입니다. 오늘이 지나면 지금 결과가 나왔겠지만 그 결과는 이 시간이 지나는 다음부터는 이제 과정이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과정, 그 결과에 오늘 이제 과정이 될 결과에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최고의 성과라는 그 실전에서 최고의 성과를 낸다는 생각으로 오늘의 과정이 어떤 밑바탕이 되는 그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과정이 다음에는 여러분들의 결과가 되기를 바라면서 화이팅 하시자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점수가 최저점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부터 올라가는 일만 남았다. 뭐 하면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총평에서 봤던 것들을 보완하면서 아시겠죠? 화이팅 하시고요. 9월 평가와 수능 때는 더욱더 웃는 모습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